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연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여자의 헷갈리는 말과 행동 때문에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무조건 그녀에게 적극적으로 잘해주기만 하면 나의 진심이 그녀에게 통할 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하며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떠나가는 좋지 못한 결과에 접했을 때 그녀가 아닌 내 자신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그녀에게 부족한 사람이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녀가 떠나갔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기도 하죠. 그러나 연애의 고수라고 말하는 일부의 남자들에게는 여자들이 안달이 나서 오히려 남자에게 구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고수인 남자와 평범한 남자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요? 연애를 잘 못하는 남자들은 분명히 자신의 행동 중에 스스로 연애를 망치는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영상을 보신다면 연애를 망치는 남자들의 사소한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자를 매력적으로 느끼시나요? 여자들에게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착하고 나에게 올인하는 남자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나에게 연연하고 전전긍긍하는 이 남자는 나보다 못났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자는 잘난 남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모든 남자들이 예쁘고 몸매 좋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 같이 최고의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여자의 본능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남자는 여러 여자에게 자손을 퍼뜨리고 싶어하고 여자는 최고의 유전자를 가진 남자의 자식을 갖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여자들은 최고의 남자에게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애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무 여자에게 잘해주고 전전긍긍한다면 여자는 이 남자가 잘난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평소에는 그렇게 가성비를 따지며 조금이라도 싼 점심을 먹으면서 여자들은 가볍게 남자를 만날 때 돈을 많이 쓰는 남자를 선호하고 진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날 때는 오히려 절제력이 있는 남자를 선호하죠. 많은 남자들이 처음 만난 호감 가는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허세를 떨며 비싼 음식과 선물을 사줍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부족한 경제력을 한탄하며 여자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자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조건적인 칭찬. 여자에게 칭찬을 해주면 그러나 여자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일곱난장이가 백설공주에 많은 도움을 주고 챙겨줬지만 결국 백설공주가 선택하는 남자는 난장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잖아요. 여자는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해주는 남자에게는 노력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비싼 밥을 잘 사주고 좋은 장소에서 데이트를 하지만 쉽게 스킨십을 허락하지 않는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이 남자를 만나면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곳에 데려가주고 끊임없는 칭찬을 들으면 자신의 자존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만나주는 거예요. 난 백마탄 왕자를 만나기에 충분한 여자라고 스스로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나 이런 연애에서 여자는 갑의 관계로 남자는 을의 관계가 고착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위해 항상 희생하고 배려하지만 여자는 남자를 함부로 막 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좋아한다고 쪼잔다는 여자에게 긴장감이 생기시나요? 여자는 남자가 갑자기 떠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긴장감이 생겨야 그 남자를 옆에 두기 위해서라도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두 번째 지나치게 비위를 맞춘다. 오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맛있는 거라도 사줄까? 라고 톡을 보내며 여자를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자가 빈 시간이 생기거나 심심할 때 연락하면 항상 반갑게 대답하며 만나주는 남자에게 여자는 큰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언제라도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별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여자는 절대로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남자와는 연애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수많은 잘난 남자에게 거절당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쳤을 때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남자와 갑을 관계로 연애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연애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여러분을 가치 없는 남자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에게는
고마움을 갖기는 하지만 남자로서 매력을 느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특별한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너무나 쉽게 얻은 것은 가치가 없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여자가 될 수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번째, 무리한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 비용 지출. 외모가 조금만 예뻐도 너무나 가치 있는 여자로 인식하고 많은 돈을 여자에게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그녀에게 투자하다 보면 본전이 아까워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그녀와 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주식에 돈을 투자하고 손해를 보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잘못된 투자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잃기 전까지 투자를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녀에게 투자한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무리를 하고 비위를 맞춰서 나도 그녀와 헤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누가 더 쿨하게 헤어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돈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롭지 않다면 연애에서 데이트 비용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연애의 초보일수록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돈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매력을 키우는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이제 오늘 뉴스레터의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요.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라느니 다정한 남자라느니 뻔한 소리는 제쳐두고 정말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어떤 여자를 만나든 간에 상대 여자에게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남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어리고 이쁜 여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쁘면 이쁠수록 더욱 괜찮은 남자에게 노출되어 많은 남자가 접근하고 대시를 하니까 정작 본인은 자연스럽게 수많은 남자들 중 한 명으로 존재감이 작아지게 됩니다. 카톡 답장은 늦어지고 애프터를 잡는 것도 당연히 힘들어집니다. 혹여나 운 좋게 애프터를 잡게 되더라도 약속 당일날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하필 이런 경우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예쁜 여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약속을 취소하는 여자는 열에 9은 다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취소하는 건데 이럴 때면 진지하게 감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나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 다른 약속도 취소할 수 있는데 왜 그 여자에게는 내가 우선순위가 아닌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단순히 그냥 맘에 안 드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라고 답하기보다는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엔 당연히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드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자 2명에게 동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명은 오랜 만나온 여자친구이고 한 명은 최근에 가입한 모임에서 알게 된 뉴페이스의 여자입니다. 양심이나 사회적 시선 같은 건 잠시 접어두고 남자라면 본능적으로 새로 알게 된 여자와 약속을 잡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래 만난 여자친구가 중요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려났을 뿐이지 여전히 오랜 만난 여자친구는 중요하고 정도 많이 들어서 좋아하는 마음도 클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페이스이지만 잠자리를 가진 여자와 그 사실을 들켜서 헤어지기 직전인 아직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누구를 선택할까요? 당연히 헤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선택할 것입니다. 전자의 상황의 경우는 새로운 여자가 나에게 호감을 가질까? 즐겁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한 것이고 후자의 상황은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혹시 헤어지게 되는 게 아닌가? 등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우선순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또 비슷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처음 그룹에게 최대한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느낌의 남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호감도를 1부터 10까지 매기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그룹에게 똑같은 지시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사진 속 주인공의 남자도 당신의 사진을 보았으며 당신에게 높은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과는 상당히 의외였는데요. 사진 속의 남자가 자기한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그룹보다 그렇지 않은 그룹이 사진 속 남자에 대한 호감도를 훨씬 높게 책정했습니다. 즉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욱 관심이 생기고 더 중요하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동물은 생존을 위한 본능, 즉 위협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존의 위협이 크지 않은 대신 삶에 영향을 미치기 쉬운 불확실한 부분을 퇴치하는 능력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확실한 부분에 제일 신경이 쓰이게 되고 처리해야 되는 1순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경우 가장 많이 생각나고 신경 쓰게 되니 마음속 1순위가 되면서 좋아한다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설사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나에게 호감을 보내는 것 같은데 진짜인지 아닌지 불확실하다면 괜히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긍정, 부정 여부를 막론하고 불확실한 것은 우선순위에 들게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대 여성에게 불확실성을 줄 수 있다면 혹은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할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가장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에게 100% 마음을 표현하면서 호감 선언을 해버리면 안정적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70% 정도만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자로 하여금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진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이 남자는 직진이라면서 돌직구를 날리고 직진해오니까 대부분의 여자들도 남자들이 이렇게 해야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해 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난 솔직히 너가 이상형에 가까워서 마음이 가고 호감이 가는 건 맞다. 그런데 예전 여자친구한테 너무 크게 대여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기는 조금 조심스럽다. 혹은 호감 표현을 조금 가볍고 장난스럽게 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진심인가 장난인가 헷갈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원리는 앞서 말씀드린 불확실성에 있는데요. 이 원리만 제대로 이해하면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도 본인 스타일에 맞게 변환해서 응용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상대가 실수나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무조건적으로 괜찮다면서 호의를 베푸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아까 말했듯이 안정적인 남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차라리 약간의 화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화를 냈다가 관계가 불편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살짝 언짢다라는 뉘앙스만 풍겨주는 것도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상대를 미안하게 만들어서 긴장감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속이 조금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이 넓고 대인배스럽지만 여자에게 선택을 못 받는 남자, 속이 조금 좁아 보이긴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여서 결국 선택을 받는 남자, 둘 중 어떤 남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중요한 건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상대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신경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선순위에 올라서 다른 남자들을 제치고 상대, 여자와 관계를 유리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대의 심리를 이용해서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정리하자면 상대에게 불확실성을 주어서 신경 쓰이게 만들어 우선순위를 차지해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언제 어디서든 여자들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멋진 남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레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기아의 건강에 유용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수리를 오래 해온 장인들은 시동을 켠 뒤 나는 작은 떨림이나 소리만으로도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체 역시 잠을 자고 난 뒤 나타나는 증상으로 건강 상태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아침 신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소보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인데요. 다른 사람에 비해 아침에 일어나기가 유난히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날에 늦게 잤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님에도 항상 그렇다면 만성 피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평소 풀리지 않는 피로가 누적돼서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것인데요. 누적된 피로에 의해 신체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각종 균이 침입하기 좋은 환경이 되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감기나 병에 취약해지므로 쌓인 피로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 영양 공급을 통해 최대한 빨리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면 만성 피로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신호에는 이부자리가 축축할 정도로 식은땀이 나는 경우인데요. 일반적으로 성인이 하루에 흘리는 땀은 대략 700에서 900ml라고 합니다. 땀은 몸에서 열을 방출해서 체온을 유지해주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와 이불이 축축할 정도로 식은땀을 흘렸다면 대체로 이는 방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악몽을 꿨을 경우 또는 긴장을 했거나 피로했을 경우, 비만일 경우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밤에 미열이 있으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체중까지 감소되는 경우로 이런 경우는 폐결핵이나 드물지만 백혈병까지의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하루 빨리 병원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일어나자마자 물부터 찾게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방이 너무 건조하거나 덥지는 않은지 전날 저녁을 짜게 드시지 않았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매일 아침 갈증이 느껴진다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당뇨는 혈당을 조절하는 기관인 췌장에서 나오는 인슐린이 제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병으로 목이 마르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며 많이 먹게 되지만 체중은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네 번째, 증상으로 눈곱이 많이 끼는 경우인데요. 잠에서 깨어났는데 유난히 눈곱이 많이 끼어 있다면 결막염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낮에는 눈을 자주 깜빡이기 때문에 눈물샘이 자극돼서 눈곱이 잘 끼지 않지만 자는 동안에는 눈물샘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결막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곱이 끼는 증상은 안구건조증이 있을 경우에도 나타나곤 하며 콘택트 렌즈를 끼는 분들의 경우 렌즈의 세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눈이 감염돼서 눈곱이 끼기도 합니다. 눈곱이 왜 많이 끼는지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찾고 이를 치료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경우는 뒷목이 뻣뻣하고 당기는 경우인데요. 잠을 잘 자고 일어났음에도 아침에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띵한 느낌이 있다면 베개 높이와 수면 자세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개를 너무 높게 베면 목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목이 뻣뻣하고 당기게 되며 수면 시 새우처럼 몸을 쪼그리고 자게 되면 목 부위가 경직되기 때문에 뒷목이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경우가 아님에도 뒷목이 뻣뻣하고 당기는 증상이 있다면 혈압을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경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고혈압 환자들이 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 뒷목이 뻣뻣한 증상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경우 얼굴과 손, 발이 자주 붓게 되는 건데요. 아침에 붓기는 평소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는데 짠 음식을 먹은 후에 일시적으로 몸이 붓기 쉽고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마시고 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이 붓는 증상은 잠자는 동안 신체의 연한 부분으로 수분이 몰리는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붓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장질환을 의심하는 분들이 많지만 신장 이상으로 인한 부종의 경우 다른 증상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신장이 문제인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와 달리 몸이 갑자기 붓기 시작했다면 심장이나 신장, 간장 질환이 있는지 검사해보는 것이 좋고 순환계 이상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이상이 없음에도 계속 붓기가 지속된다면 평소 드시는 음식 섭취를 싱겁게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간식이나 수분의 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증상은 양치시 헛구역질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는 대부분의 경우 양치시 칫솔을 너무 깊숙이 넣어서
목젖을 자극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며 체질적으로 비위가 약해서 치약 냄새로 인해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헛구역질 외에도 평소 피로를 많이 느끼거나 황달 등의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라면 간이나 콩팥 기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번째로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뱉는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폐결핵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피로가 쌓여서 수면증, 흘린 코피가 목으로 넘어가서 고여 있다,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면 폐암이나 폐결핵 등의 폐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외에도 기관지 확장증이나 기관지염 등 기관지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날 경우 병원을 반드시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올바른 수면을 위한 수면, 상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잘 자야 합니다.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않고 활동을 하게 되면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고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로는 취침. 3시간 전 음식 섭취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대사와 해독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자기 직전까지 음식이 위안에 있게 될 경우 소화 활동에 에너지를 뺏기기 때문에 몸을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 수면의 질이 나빠지게 되고 피로뿐 아니라 대사도 나빠져서 해독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서도 식욕이 없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밤에 소화효소의 작용이 활발해지므로 인해 뇌가 쉬려고 해도 몸이 활동하는 상태가 돼서 머리와 몸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숙면을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음식물 섭취는 취침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상식으로는 형광등은 몸에 해롭다입니다. 적절한 수면을 취하지 못할 경우 멜라토닌이 감소하여 암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멜라닌은 어두워지면 생성이 되고 수면의 리듬을 조절해주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밤 늦게까지 자지 않고 형광등 같은 조명을 계속 쬐게 되면 이런 멜라닌 생성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멜라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며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늦지 않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5번째, 습관에는 운동을 너무 늦게 하지 말자 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상승하게 돼서 숙면을 취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잠들기 좋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잠들기 4시간에서 6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으로는 과도한 낮잠을 피하는 것입니다. 낮잠은 유익한 측면도 있지만 낮잠을 너무 많이 잘 경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낮잠을 자야 한다면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 15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야만 수면 주기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습관으로는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각종 녹차 등을 평소 과하게 마시게 되면 수면을 방해해서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깊은 수면을 위해서는 지나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특히 잠자리에 들기 5시간 전에는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면 습관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인데요. 자는 시간을 줄여서 활동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오랜 기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을 경우 뇌혈관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뇌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수면 부족이고 잠이 모자라게 되면 혈관이 굳어지게 됩니다. 또한 질 나쁜 수면을 계속해서 취할 경우 성장 호르몬이 충분하게 분비되지 않기 때문에 몸의 해독작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로 인해 대사가 악화되거나 혈액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긴장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혈압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신호와 숙면을 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